네, 섹터에 대한 고민은 늘 끊이지 않죠. 그 가운데 우리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유 혹은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씩 그 고민을 조금 해결해 나가고 더 나아가서 시간 허락하면 저희 신재생 섹터까지 같이 살펴볼게요. 이번 주 예고해 드린 대로 최근에 섹터 뷰를 바꾸시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 자리하셨네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차 전지 섹터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이사님의 영향력, 이사님에 대한 코멘트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곤 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뷰를 좀 바꾸신 보고서를 업데이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꽤 많이 이슈가 됐습니다. 어떠신가요? 그 애널리스트는 그 산업의 동향을 이제 추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추적의 원인이 뭔가를 저희는 항상 주목을 하고 있고 정책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같은 얘기를 해왔죠. 변화가 일어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그 뷰를 바꾼 겁니다. 네. 언제나 약간 산업을 바라볼 때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에 그 정책 변화에 포인트를 좀 잡았다라는 점에서 뷰 전환의 근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여러 가지 우려 요소가 많았어요. 사실 그러한 우려 등이 아직까지도 좀 일부는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상쇄할 만큼 큰 힘이 생겼다라고 보시는 건 거죠? 그린 산업은 2차 전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재생에너지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책의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사실은 그보다 굉장히 중요도가 낮은 하위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전기차의 수요 확대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면서 업황이 바닥은 쳤다. 저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캐즘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 캐즘이라는 키워드 자체도 조금 불편해하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이 캐즘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캐즘이란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캐즘은 어떤 성장 산업들, 특히 IT 관련 그 산업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좀 뭐 문제가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이제 일시적인 수요 둔화가 있을 때 캐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그린 산업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책의 함수라고요. 정책이 변하지 않으면 수요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캐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예, 뭐 굳이 하자면 정책의 캐즘? 글쎄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다운턴이라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는 거지 네. 해외에서 전기차 산업을 보면서 캐즘이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사님이 이 섹터 뷰를 바꾸신 결정적인 이유, 지금 지속적으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 독일의 정책 변화를 포착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 좀 자세히 전달해 주시죠. 독일은 유럽 시장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큰 시장인데요. 전기차 보조금을 한 2년간 축소하다가 작년 12월 달에는 예고도 없이 없앴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올해 포함해서 작년 올해까지 이제 2년 동안 전기차 시장이 역성장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독일 내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독일 정부가 그 세액 공제를 도입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집권 3인당에서는 보조금도 도입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한 상태라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너무 지금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독일 완성차 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저는 도입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도입을 한다면은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내년도 19%보다도 훨씬 더 성장폭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독일의 그런 정책이 보수적으로 잡혔던 시기 유럽권에서 우리의 전기차 판매가 어느 정도 줄었었는지. 굉장히 많이 주죠. 그러니까 유럽 시장 전체가 올해 역성장이에요. 예, 작년도도 10%대로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 이제 아마도 단자리 수의 역성장일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시장이 좀 안 좋은 상태였고요. 뭐 당연히 우리 업체들한테는 아마 역성장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정책 전환이 발생했을 때는 판매 증가율은 어떻게 내년도는 저희가 일단 유럽 전체를 16% 정도 증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이 보조금이 도입이 되면 그거보다 좀 더 숫자가 커지겠죠. CO2 감축 규제가 내년도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저가 신차 모델들, 전기차 쪽에서 그 모델들이 한 7, 8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증가는 하는데 보조금이 없이는 사실은 조금 아주 드라마틱한 증가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이 독일에서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급하기 때문에 아마 연내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연내 나오게 되는 그 내용들 저희 계속 추적하면서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중국과 한국에 함께 좀 긍정의 영향이 된다면 사실 우리의 수혜 강도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계속 미국과 유럽에서는 조금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국의 수혜 강도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걸까요? 유럽은 그러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유럽은 전기차에 대해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그 장벽을 쌓고 있죠. 쌓고 있으나 배터리에 대해서는 장벽을 쌓지 않아서 아주 그렇게 큰 수혜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납품하는 차들의 경쟁차들, 중국 경쟁차들이 좀 덜 팔리게 되면 그 부분은 이제 혜택은 좀 있겠죠. 그래서 유럽에서 중국을 어떻게 배제해서 한국이 아주 극적으로 반전한다. 이거는 좀 맞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시장 전체가 이제 내년에 커지기 때문에 지금 조금 전에 그 차트를 한번 돌려서 보여주시면 네.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한테는 미국과 유럽 시장이 합산 판매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한 5% 정도 수준인데 내년도에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미국이 한 27% 정도로 성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일단은 바텀아웃은 한다. 그렇게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질적인 파이가 커졌을 때 국내 기업들 셀, 배터리 혹은 더 이제 아랫단의 소재 부품 어디로 조금 우선권을 줘야 될까요? 지금같이 이렇게 업황 턴어라운드 초기 국면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특히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탄력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나오고요.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우리가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합리적인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셀 업체 중에서는 당연히 삼성 SDI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재 중에서는 양극재의 LG화학이 좋고요. 그다음에 중소형주 중에서는 어저께 이제 그 니켈 도금 강판 공장을 완공한 업체가 있습니다. 동국산업이라고요. 네.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에 들어가는 소재죠. 국내 TCC 스틸이 독점이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두 번째 공장을 새로 완공을 하면서 이 신성장 동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삼성 SDI, LG화학, 동국산업 초반에 섹터 자체 종목들이 같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중장기 관점에서는 이런 합리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바라볼 만하다라고 얘기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사실 대선입니다. 트럼프 당선 시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일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센티적으로는 이 2차 전지 신재생 쪽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심리가 깔려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 점도 최근에 정책이 좀 변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뭐 아직 그 대선이 확정 안 돼서 네.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원래 이제 트럼프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IRA를 완전히 그냥 전면 무력화시키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18명이 네. 연판장을 돌렸고요. 그리고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까지도 전면적인 IRA 무력화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IRA의 보조금은 살아 있을 가능성이 뭐 월등히 높아졌고요, 확률이. 다만 이제 부분적으로 조금 변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큰 틀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된다 하더라도 전기차나 그린 산업의 어떤 큰 틀이 미국 시장에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의 전환 중에 중요한 요소죠. 네.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었던 트럼프 당선 시 친환경 섹터에 대한 센티 위축의 가능성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의 정책 변화가 나오는 점을 좀 살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쪽 들여다봤고요. 이제 신재생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신재생에서는 뭐 태양광, 풍력 등등이 있을 텐데 어떤 걸 제일 앞단에 두고 보세요?
지금 당장은 풍력이 태양광보다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발 어떤 공급과잉의 여파가 풍력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태양광도 워낙 지금 많이 이 모든 것들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풍력은 일단 CS 윈드가 일단 너무 실적이 좋아요. 네. 예, 실적이 좋기 때문에 3분기, 4분기에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판가를 올렸기 때문이에요. 고객들한테. 예, 그래서 CS 윈드는 사실은 아마 상장 이후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낮은 시점이 올해 내년까지도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항상 조정받을 때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재생 내에서 탑픽으로 CS 윈드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 지난번 실적 나왔을 때 저희가 다 깜짝 놀랐었잖아요. 다음번 실적도 같이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CS 윈드 외에도 혹시 풍력산업에서 좀 괜찮게 보시는 차선호주 정도 SK 오션 플랜트죠. 오션 플랜트. SK 오션 플랜트는 국내 해상 풍력이 지금 활성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올 연말 안에 정부의 입찰 이제 이 발표되거든요. 네. 발표되는데 낙찰자가 이제 한 2기가 정도가 선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가 SK 오션 플랜트의 하부 구조물을 쓸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SK 오션 플랜트도 당연히 중요시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안 그래도 풍력 관련해서도 또 발의된 법안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에 대한 이슈들 계속 모아가시면서 관심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한 내용들 체크하고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